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어떻든 하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자, 우리 이제 활하중, 적재하중에서도 등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번 시간은요. 29쪽에 보면은요. 자, 밑에 보면 단기하중에 자,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적설하중에 대한 얘기. 자, 적설. 자, 얘도, 자, 우리 눈에 관련되는 것도요. 자, 얘도요. 자, 우리 좀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자, 얘 뭡니까? 다 단기하중이에요. 자, 근데 단기하중이면서 수직하중이에요. 연직하중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29쪽에 기역에 보면은요, 건축물 위에 쌓인 눈의 무게에 의한 하중을 얘기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 중량에 따라 그 지방의 수직, 최다 적설량, 단위 중량. 자, 요런 말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 적설하중은 단위 중량이라는 겁니다. 단위 중량 그러면 저 우리 이때까지 단위 얘기했죠? 킬로 뉴턴 제곱미터 또는 뭐 뉴턴으로 해도 되겠네요. 얘는 가벼우니까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위 중량에다가 수직 최다 적설량입니다. 수직 최다 적설량 제일 많이 온 거를 자, 그러면서 또 뭐 당연히 수직하중인데 자, 그래서 자, 요 최다 요런 걸 만약에 최소 이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최다 적설량을 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자, 곱한 겁니다. 요 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더한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란 말이죠. 단위 중량, 단위 제곱미터당 눌러지는 자, 얘에 대한 거고요. 자, 디귿말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지상 적설하중인데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기본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자, 기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최소인데 기본 지상 적설하중. 어디에? 지상에. 자, 눈 올 때, 자, 이 기본, 얘는, 자, 요거. 0.5 kN.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적설하중 계산할 때 얘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눈 왔다 그러면 얘를 이것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또 이제 이 적설하중 특히 적설하중 얘기를 할 때면 제가 이제 또 태양광 강의를 하잖아요. 태양광에서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태양광 설치할 때 이 적설하중. 그래서 이 수치 거기서 외우라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여기 그 내용이. 그래서 얘 기본 지상 적설하중 0.5 kN 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요 안에를 아니라고 보면 좋아요. 여기에, 요걸 기역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냥 제가 기본서에는 그냥 서술을 했지만은, 자, 요 밑에, 그러니까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 요 말로 그대로, 요 A라고 써줘, A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죠? A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지붕의 적설하중에는요,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기본 적설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지붕 적설하중 개수, 노출 개수. 자, 이런 개수들을 다 어떻게 된다?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자, 우리 보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 31쪽의 핵심 지문을, 요 지문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자, 요 핵심 지문을 보는 겁니다. 핵심 지문에 보면은, 1번에 보면 적설하중이 있죠. 적설하중에, 자, 요겁니다. 평지붕. 자, 요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평지붕. 자, 적설하중. 자,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 일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 적설하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요. 자, 그 밑에 있는데 기본 지붕 적설하중 말고 맨 끝에 있는 거 지상 적설하중이 있죠. 자, 이게 이해입니다. 기본 지상 적설하중. 자, 기본서에 제가 순서는 자, 이렇게 됐지만은 자, 요게 먼저 앞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자, 뭐예요? 뭐 할 때마다 기본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평지붕, 우리 지붕에 자, 건축물, 자, 이렇게 이제 평지붕입니다. 여기에 지금 눈 쌓였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평지붕 적설하중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 얘는 뭡니까? 지상이에요, 지상. 근데
지상이지만 평지붕에도 얘를 메인, 기본이니까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기본, 지상, 적설하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것도 외우기, 뭐야, 기노, 온중. 제가 이렇게도 기노, 온중. 아, 근데 또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기본, 지붕, 적설, 하중.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수. 여기 이제 개수들. 자, 이런 거를 그냥 길지만 그냥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노출 개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자,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 자,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이 다, 자,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보면은, 자, 우리 개수.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태양광 얘기를 자꾸 여기서 했는데, 태양광에서는 이런 수치들을 줘갖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빼고 이런 게 줬다 그러면 얘만 계산하는 겁니다. 안 준 건 계산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그런데 어떻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얘 얼마입니까? 얘 0.5예요. 0.5 주고 이제 이런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붕에 대한 거잖아. 얘는 지상에 대한 적설하중이고요. 얘는 기본 적설에 대한 계수. 자, 지금 여기대로.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얘 메인으로 들어가고 기노, 온중. 잘 안 되죠, 그래도? 자,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평지붕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 3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리을번에, 리을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설계형 지붕 적설하중은요, 기본 지상 적설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적설하중 기준으로 해서, 기본 지붕, 적설하중 개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및 지붕의 형상 개수.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지붕의 형상 개수도 안 넣었지만 이런 거 있으면 자, 이런 것들과 기타 제압 분포 상태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자, 그러니까 이 이외에 자, 여기까지만 썼지만 여기 이외에도 뭐 있으면은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평지붕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1쪽에, 자, 우리 2번 보자. 31쪽에 지금 핵심 지문에, 자, 2번인데, 자, 얘를 갖다 여기서는 자, B라고 놓자. 자, 그래서 얘는 또 뭡니까? 경사지붕입니다. 자, 지붕이 평지붕도 있고요. 경사지붕도 있어요. 경사지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요 0.5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 우리, 자, 뭐냐? 평지붕 적설하중에다가요. 자, 그러니까 평지붕에 계산한 거 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붕 경사도 개수. 경사가 줬으니까. 지붕, 뭐라 그랬습니까? 경사도 개수. 지금 어떻든 그저 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꾸 깊게 가니까. 자, 그래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가 요거에 관련된 거. 자, 얘가 요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평지붕하고 경사지붕에 대한 얘기들 봤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이 30쪽으로 옵니다. 30쪽에 이제 보면은 미음이죠. 미음에 보면, 자, 얘는 지금 최근에 2번인가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나왔죠, 지문이. 자, 그래서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자, 얘입니다. 지금 얘.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어떻게 된다? 재형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얘에 대한 0.5. 자, 요거 알고요. 몇 년이라고요? 100년입니다. 여기 100년이라는 게 몇 번 나왔습니다.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수직 최심입니다. 제일 깊은 거. 수직으로 제일 깊은 적설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는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는 벌써 2번인가 나왔고요. 자, 요것도 외우고요. 자, 뭐든지 적설하중에서 얘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읍에 보면은요,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하중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장기하중. 자, 이 얘기는 자, 여기 지웠는데, 다시 한번요. 자, 자, 장기하중에는 고종하중, 사하중, 자, 데드로드라고 얘기했고요. 적재하중, 활하중, 자, 라이브로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단기하중에는 자, 지금 했지만 적설하중, 풍하중,
자, 지진하중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별했는데 다설 지역에서는 다설 지역 그러면은요 1m 이상이 오는 겁니다. 눈이 다설 지역에서는 이렇게 돼. 얘가 적설하중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장기하중. 그러니까 장기하중을 다설 지역이다 그러면 고종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적설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서 자 여기 적설하중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풍하중입니다. 아, 풍하중. 자, 그래서 적설하중은 자, 요게 나왔던 거고요. 다른 것들 자, 추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풍하중이 또 많죠? 풍하중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억에 보면 바람에 의해서 건물에 미치는 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은에 보면은 건물에 근접해서 바람을 차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압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속도압을. 자, 요 말도. 자, 풍하중에서 자, 첫 번째 보면은 속도압을 자, 차폐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건물 앞에 자, 여기 써 있으면서 차폐하는 게 있다. 이랬을 때는 속도압을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50% 경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풍하중이 부는데 여기 뭐가 있죠? 막아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막아주는 거 있으면 여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요? 50%까지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보면 풍하중은요 주골조용 설계용 수평 풍하중, 지붕 풍하중과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으로 구별하고. 자, 요 지문은요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얘도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보자고요. 요거를 갖다가 디귿에 지금 여기에 주골조용 설계용 수평 풍하중, 지붕 풍하중과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으로 구별한다라는 게, 자, 요것도 31번에 31쪽에 2번 보면 설계 풍합이라고 되어 있죠. 설계 풍합이 풍하중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설계 풍하중, 풍합. 자, 그래서 자, 요 설계자는 그렇고요. 요 풍하중 같은 말입니다. 풍합을 풍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자, 요게. 자, 그러니까 지금 구별을 하는 거는, 자, 우리 설계 풍합을 갖다가, 여기는, 요자는, 풍하중, 풍합, 요렇게 써주고요. 자, 설계 풍합 이렇게 돼 있죠. 자, 설계 풍합에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1번은 주골조 설계용, 주골조 설계용. 자, 그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설계 풍합. 그냥 혼자서 읽으면은 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밑에는 뭡니까? 외장재 설계용. 자, 여기까지만 쓰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자, 써놨고요. 다시 우리 디귿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귿에 그 전장이요. 풍하중 주골조 설계용, 그 다음에 여기 수평하고 주골조용에서 자, 설계 풍합하면서 수평 풍하중, 지붕 풍하중이라는 말은 생략을 한 겁니다. 원래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수평 풍하중하고요. 자, 그 다음에 땡 가운데 찍었잖아요. 가서 지붕 풍하중. 자, 근데 요거를 그냥 생략을 하고 요 주골조라는 요 말이 메인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 자, 핵심 지문에 요렇게 넣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외장재 설계용 해서 외장재 설계용 그대로 돼 있네. 그러니까 요걸 같이 써서도 말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고기 이제 해서 자, 요것도 이제 요거 자, 주골조 설계용 풍합에 자, 지금 핵심 지문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 설계 속도압에다가. 자,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설계 속도압에다가 뭡니까? 풍력 개수. 제가 요걸 먼저 씁니다. 풍력 개수.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스트. 자, 그죠? 가스트라 그래도 되고 거스트라 그래도 돼요.
거스트 영양계수. 자, 가스트라는 거는, 자,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뭐냐면 돌풍을 얘기합니다. 돌풍을 갖다가 거스트라 그러는데, 거스트, 가스트 그러는데, 돌풍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든, 자, 설계 속도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풍력계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외장재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설계, 요 그대로 쓰자. 요거하고, 여기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자, 얘는 요게. 자, 그러니까 주 골조 같은 데는요, 돌풍 치는 거, 돌풍이 뭡니까? 막 회오리 치는 이런 바람까지도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외장재 같은 데는 얘 설계 속도압이라고, 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 얘는 이것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설계 풍압에 대한 요 얘기를 했고요. 다시 디귿 쪽에 보면은, 자, 우리 전장의 30쪽의 디귿의 두 번째 줄에 풍하중은 각각의 설계 풍압에 유효 수압 면적을 거둔다. 풍하중. 자, 얘, 지금 요것도, 자, 얘, 여기 세 번째, 풍하중. 풍하중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 지금 풍하중이요. 자, 요 말 두 번째, 풍하중은 각각의 설계 풍압. 자, 얘는 각각의 설계 풍압.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유효 수압 면적. 유효 수압 면적. 각각의 설계 풍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했는데, 저 각각의, 여기 있잖아요. 설계 풍압 요 말이 있네요. 자, 요 말이 요겁니다. 각각의 설계 풍압에 유효,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요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유효 수압 면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건물이 이렇게도 생긴 거 있을 때 유효 수압 면적, 이 바람이 불면은 이게 유효 수압 면적입니다. 그죠? 여기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죠? 우리 건물 보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뭐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그때 유효 수압 면적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직, 여기서부터 요거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를 보는 거죠. 요게 경사진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유효 수압 면적입니다. 자, 됐어요. 이것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자, 수직인 거. 자, 그러니까 유효 수압 면적은, 자, 수직에 대한 거를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설계 풍압에다가 이게 풍하중, 풍력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하나 리을번 보면은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면적의, 벽면의 면적이 클수록 풍하중은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죠? 면적이 크면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큰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도, 자, 그냥 이해됐고요. 자, 미음번 보면은요. 통상적인 건축물에서 지붕의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자, 높이를 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기준 높이, 자, 요것도, 자, 이런 얘기도, 이런 거, 자, 우리 높이, 건물의 높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높이를 할 때 어떤 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이렇게 다 있지만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때는 뭘로 하는 거야? 그죠? 우리 아파트도 보면 어느 거 보면 여기 삐쭉 나오고 뭐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뭘로 한다라는 거야? 평균 높이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자, 그죠? 자, 요 질문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미음의 통상적인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라,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라고, 기준 높이에서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이 평균 높이를 해서의 속도압, 저 속도압이라는 게 지금 얘입니다. 지금 요 속도압, 여기서도 속도압 요 말이 지금 또 있어요. 속도압이라는 거. 자, 속도압. 자, 이렇게 해서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에 보면은요, 주골조 설계형 설계풍압은 주골조형. 자, 지금 얘입니다. 얘에 대한 거요. 주골조형 설계풍압은 설계 속도압. 지금 얘 또 여기다도 써줬네요. 설계 속도압, 가스트 영향계수, 그 다음에 주골조형 풍압계수. 자, 풍력계수를 다른 말로 풍압계수라고도 합니다. 지문 하나하나. 자, 지금 요 지문을 다시 여기다 또 넣어줬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산정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읒에 보면 외장재 설계형 설계풍압은, 자, 얘 지금 저기 또 써놨어요. 설계풍압은
설계 속도합에다가 뭐예요? 풍합계수. 그죠? 풍합계수, 다른 말로 풍력계수, 풍합계수 다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 자, 이렇게 곱해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응에 보면은, 자, 이제 자, 여기서 하자.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 속도합. 설계 속도합이 그럼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응번인데, 자, 여기서 5번. 저 너무 밑으로 가니까, 자, 여기서부터 5번을 하자. 자, 설계 속도합은요, 건축물 설계용 풍화중을 결정하기 위한 평균 풍속의 등가 일정한 정적 속도합. 등가 일정하면서 정적이니까 뭐야? 자, 동적인 게 움직이는 거고요. 정적인 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속도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문들도요. 자, 그래서 설계 속도합은 건축물 설계형 풍화중을 결정하기 위해서 평균 풍속의 등가 정적 속도합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화중을 산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거다. 자, 요 두 번째, 자, 요 말. 자, 지금 설계 속도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풍압력. 자, 그죠? 풍압력. 자, 풍화중 이거잖아. 풍압력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잖아요, 지금요. 설계 풍합. 얘 하는데, 이거 풍합을 하는데, 풍압력. 자, 얘를 하는데, 얘가 계산할 때 얘가 딱 들어가는데, 얘가 메인이다, 이런 얘기죠. 얘가, 여기에서 이제 개수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풍속. 자, 근데 여기에, 자, 기준이 되는 건데, 자, 요것도요. 자, 그게 설계 풍합에 대한 얘기. 자, 얘가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핵심 지문으로 갑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핵심 지문에 2번에 보면 이제 얘에 대한 거. 지금 설계 풍합에 대한 얘기하면서, 2번이고 3번. 설계 속도합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 3번. 지금 설계 속도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 속도합을 뭐 Q라고 놨네요. Q라고 놨는데, 자, 우리 이 공식은, 자, 우리 이제 또 공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과 같은 분들은 낫이 이거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작년이에요. 자, 근데 뭡니까?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물리에서. 고등학교 때나 또는 대학에서도 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2분의 1 로 V 자승. 이겁니다. 설계 속도합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자, 로가 뭡니까? 밀도입니다. 밀도, 얘는 뭐야? V니까 속도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설계 속도합이 나오는 겁니다. 설계 속도합 2분의 1 로 V 자승. 자, 그래서, 자, 또 우리 이 로가 있죠? M이라고도. 어떨 때는, 자, 우리 운동 방정식, 운동하는 거,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MV 자승이라고 돼요. 자, M이나 로나 같은 겁니다. 자, 이건 참고고, 어떻든, 자, 여기서 요거. 2분의 1 로 V 자승.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죠? 나와 있죠? 자, 설계 속도합은 2분의 1 로 V 자승. 로는 공기 밀도를 얘기합니다. 밀도고요. 자, 그 다음에 V는 뭐 얘기하냐면 풍속, 설계 풍속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설계 속도합에 대한 거를 또 구체적으로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 우리 그 전장에 하나하나 지읒에 보면 설계 풍속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 풍속. 자, 설계 풍속은 기본 풍속에 대해서 자, 건설 지점에 자, 쭉 해서 고도 분포와 지형 조건에 따라서 풍속의 할증 및 중요도에 따른 설계 재형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설계 속도합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이 되는 게 또 뭡니까? 설계 풍속이라는 겁니다. 설계 풍속이라는 게 지금 여기 6번에 이제 설계 풍속. 맞습니까? 지금 설계 풍속. 자, 설계 풍속인데 설계 풍속이 뭐예요? 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걸 갖다 속도라 그랬는데 자, 얘가 뭡니까? 설계 풍속입니다. 맞죠? 지금 설계 풍속이 어디 있나고 지금 칠판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설계 풍속 V가 설계 속도 또 설계 풍속. 자, 설계 풍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니까 설계 속도합에 자, 요 표현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보면서 지읒의 설계 풍속은 세 번째, 설계 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얘의 기본이 되는 거다. 자, 설계 속도압은 풍압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설계 풍속은 설계 속도압에 그죠? 돼 있죠. 그대로 산정의 기본이. 기본이 되는 값이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도 여기 안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에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설계 풍속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설계 풍속. 자, 요것도 자, 핵심 지문의 4번을 보자고요. 4번 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 풍속에다가 우리 항상 얘기할 때 기본 풍속에다가 자, 그다음에 뭡니까? 개수. 고도별 분포 개수. 자, 있지만 제가 써 주는 겁니다. 고도별 분포 개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풍속 할증 개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 중요도 개수. 자, 이 위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풍속에서, 자, 이 개수들, 여기서도 보면은요, 평지분 적설화 중에서 이런 개수들이지, 얘에서도 이런 개수들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계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게 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4번까지, 자,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30쪽에 이제 지읒에 대한 거 봤고요. 자, 맨 마지막에 치읓. 밀폐형 건축물의 설계 풍속. 자, 지금 얘 얘기하는 겁니다. 밀폐형의 건축물의 설계 풍압. 설계 풍속이고요. 설계 풍압을 설정할 때 설계 풍압 얘입니다. 지금 얘 설계 풍압하고요. 얘는 속도고 얘는 압력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을 산정할 때는 풍상 측의 설계 속도값이 자, 풍상. 자, 그러니까 바람이 위쪽에 부르는 거에 설계 속도값. 얘를 속도값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고 풍하측은 바람이 아래쪽은 설계 속도압이 높이에 따라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지읒에 어떤 거? 자, 7번에 보면은 자, 요 말도요. 밀폐형. 자, 요거만 쓰자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건물입니다. 얘가 밀폐형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위에는 설계 속도압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설계 속도압이.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7번의 지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치으시오. 밀폐형 건축물의 설계 풍압을 산정할 때는 풍상 측은 어떻게 위쪽은 자, 그래 바람이 부는 위쪽입니다. 설계 속도압이 높이에 따라 이 높이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설계 속도압이 증가한 거. 풍하쪽은 설계 속도압이 높이에 따라 변화가 밑으로 가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자, 바람 부는 게 그러니까 위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무지하게 무서운데 밑에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는 그 바람 그대로 일정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자, 여기까지. 자, 그래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풍하중에 대한 것도 자, 보면은 지금 요 7개에 대한 건데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자, 여기 써놓은 거죠. 자, 풍하중. 자, 차폐할 때 속도압. 이 속도압이라는 게 지금 설계 속도압, 이 속도압, 그죠? 속도압이 얘기하는 거. 경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계 풍압. 자, 얘가 이제 우리 풍하 중에 얘에 대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골조, 그 다음에 외장조. 자, 그러면서 자, 요 두 개. 이거는 시험 문제. 자, 뭐 설계 풍압에는 이거가 있다 이런 지문이 옛날부터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자, 속도압.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얘 공식. 이게 설계 속도압이 밀대의 밀도나 자, 설계 풍속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런 거를 최근에 물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자,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자, 적설하중하고 풍하중 자, 그죠? 좀 복잡하단 말이죠. 네, 어떻든 자, 우리 소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칠판에 내가 쓰면서 했지만 한번 쓰고 이제 이해하면은 일단은 윤곽이 딱 잡힌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진하중입니다. 지진하중은 좀 간단하게, 지진하중도, 자, 지금 여기 우리 기본서에는, 자, 이렇지만은 만약에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게 복잡한 거겠죠. 그죠? 지진이라는 게. 근데 너무 또 우리가 뭐 그 정도 실력도 안 되고 제가 또 그거 하면 또, 뭐, 큰일 나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거에만. 자, 그래서 기억에 지진에 의해서 건물에 미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니은은 몇 년 전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지진화 중에서 그래서 이거 항상 하는 겁니다. 지진력 또는 지진력 또는 시험 문제가 지진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놔주는 겁니다. 자, 지진하중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고정하중. 여긴 또 적재하중이라고 이렇게 지문 나온 대로 적재하중. 자, 여기를 이거에다가요, 어떻게 된다? 수평진도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자, 요 지문이, 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자, 우리 어딥니까? 니은에 보면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뭐예요? 자, 이때는 또 적재하중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적재하중이 활하중이에요. 활하중에, 합의, 수평진도. 수평진도는 뭐야? 지진의 정도. 지진의 정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 지진은 뭐라 그래서 수평하중이잖아. 그러니까 수평진도를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고정하중, 적재하중이 얘가 뭡니까? 건물의 하중, 무게잖아요. 맞죠? 이게 고정하중, 적재하중에서 이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은요. 자 만약에 건물의 무게가 무겁다. 무거운 건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진력이 지진하중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자 얘가 작아진다. 건물이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거야. 가벼우면은 지진력도 적게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진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튼튼하게는 져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가볍게 져야 된다라는 거야. 얘는 치는 건 일정하잖아요. 수평이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친다고 할 때 얘 두 개가, 얘는 왜고 얘 무게만 가지고 얘기할 때 얘가 크면은 지진 많이 온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할 때 갈대 얘기합니다. 갈대. 갈대가 뭡니까? 그죠? 이거잖아요. 나긋나긋한 건데 바람 무지하게 불어도요. 그죠? 뭐 진짜 많이 불면 부러지겠지만 웬만한 거는 다, 그죠? 얘가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자, 요 지문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디귿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진하중은요,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자, 리을에 보면은요, 지진하중은 특성상 주기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한번 지진 빵 치는 게 아니고 지진 치면은 여진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물과 기초 지반에 대한 상호작용 및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 있는 지문들, 자, 여기 지진하중은 다 지문들이 쉽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건물의 고유주기니까 진동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진동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길어지고, 건물이 길면 길수록 진동이, 그죠? 더 많아지는 거죠. 당연하죠? 길어지고요. 진동주기는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에 어떻다? 비례한다. 건물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질 때는 이런 지진에 대한 거, 진동에 대한 거. 자, 이런 것 굉장히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진 얘기하면서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또 공학에서 얘기할 때 이게 뭡니까? 진동학이라고 또 있잖아요. 진동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딴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개론이 엄청난 겁니다. 진동학. 이런 게 잠깐 지진에서 잠깐씩 그냥 맛보면서 자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문까지는 이제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쪽에 보면 제가 비읍 지문을 좋아합니다. 자, 집안 자체의 고유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일치하는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해서 구조물이 붕괴되게 된다. 이게 우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 공학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냥 여기서 요 두 번째 지문. 자, 이걸 이제 얘기하면은 건물의 고유진동수라고 합니다. 고유진동수. 또 아까 좀 뭐래서 건물의 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기, 진동수, 주파수, 주기 뭐 다 됩니다. 자, 얘하고요. 자, 우리 모든 게 시간이 뭐
빨리 가네요.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은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하면서요, 자신의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조연행이, 제가 조연행인데, 조연행이의 고유 진동수가 있고요. 각각의 물체들, 또 우리 건물에도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여기서 집안에 고유 진동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얘가 고유 진동수라는 게 그냥 진동수, 고유 진동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진동수, 집안의 진동수.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데 기본 소연을 썼습니까? 자, 집안의 자체의 고유 주기 뭐 그냥 똑같아요. 근데 고유자보다 그냥 어떻든 집안의 진동수. 자, 왜 이렇게 지진은 항상 다르니까 친단 말이죠. 지진이 치는데, 자, 얘하고요, 건물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유 진동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조연행이도 있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어떻게 된다가 일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일본말 아다리 맞는다 그래요. 아다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동이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일치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진폭이 커진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또 이제 진동학에서, 제가 이것도 진동학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우리 쪽이랑 이제 이게 진동수라고 나와요. 진동수 아니에요.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진폭이. 얘랑 진동이 돼서 진동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진폭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치는 거잖아요. 이게 치는 건데 두 개가 일치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게 플러스 이렇게 된다. 이게 뭡니까? 위아래 이게 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걸 진폭이라 그래요. 진동학에서. 자, 근데 우리는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진폭이 커지는 거, 이걸 갖다 그래서 공진현상이라. 또는 공진현상. 같이 두 개가 일치하니까. 요걸 먼저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먼저 표현해도 두 개가 일치하니까 공진이 일어나니까 그게 진폭이, 그냥 아예. 일치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공진이라 그럽니다. 두 개 공진. 또 그런 현상을 공진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확 세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자, 이 얘기할 적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니까. 뭐 미국에 무슨 다리가 있었어요. 나 무슨 다리인지 난 몰라도 되니까. 그 다리가 있는데 벼랑간 무너졌습니다. 이게 왜 무너져? 이게 설계가 뭐가 잘못됐나? 뭐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게 맞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간혹 걸린다는 거예요. 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은 잘해.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우리랑은 조금 그냥 해서, 그러니까 이 건물의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요, 설계를 할 때 이거를 갖다가 고유 진동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얘랑 일치가 안 되게끔. 그 정도까지만. 진동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제 비읍지문요, 집안 자체의 고유 주기하고요,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는 경우, 지금 공진이란 말이냐. 그 공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같이, 공진 현상이다. 그러면서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진동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 진폭이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붕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 우선 지진하중. 그 지진하중은 자, 요 두 개, 여기 다른 말도 있지만 요런 거고. 자, 적설하중. 그보다도 풍하중이 그죠? 풍하중이 더 기본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여기서 끝난 걸로 했더니, 자, 요것도 핵심 지문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다 했고, 맨 마지막에 6번에 반응 수정 개수가 있습니다. 요게, 전에도 나왔고, 요번에도 요게 나왔습니다. 요 지문이. 반응 수정 개수. 자, 요 3번입니다. 자, 요 진폭. 자, 요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3번에 지금 얘기하면 지금 정확한 용어가 뭐야? 반응 수정 개수. 자, 그러니까 자꾸 깊게 이제 어떻든 우리 시설 개론도요, 자꾸 깊게 나옵니다. 반응 수정 개수 하면서, 자, 여기 읽어보면은요, 반응 수정 개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반응 수정 개수는 구조의 연성 능력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말, 반응 수정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연성이란 연성. 연성이 뭡니까?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연성이, 그죠? 말랑말랑한 성질을 얘기한단 말이죠.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반응 수정 개수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쉽게요. 얘를 나타내는 거다 그랬으니까 얘, 그냥 반응 수정 개수 이 얘기하면은 제가, 요 갈대라는 말 아까 쓰지는 않았죠? 요 그림만 그렸네. 얘, 이 두 개 연성이니까 얘를 갖다 갈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갈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반응 수정 개수가 커진다. 그러니까 얘는 갈대니까 이거 지금에서 지진이 오고 이래도 얘는 어떻다라는 거야? 갈대니까 이게 크게 와도 어떻게 된다? 지금에서 자, 두 번째 말이요. 반응 수정 개수가 크면은 밑면 전단력 이렇게 돼 있죠? 가로하고 지진하중, 밑면 전단력. 지진하중이 땅 속에서 치는 거니까요. 밑면 전단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진하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아진다. 자, 요 말이 요번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자, 얘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까요? 그래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얘 갈 때니까 얘 아무리 크면 클수록 지진하중은 작아진다. 반응 수정 개수는 연성 이런 걸 나타내니까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값이 크면은 지진하중이 작아진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보니까 지금 빡빡하게 가고 있죠. 자, 얘가 그래서 자, 특히 또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거는 기본 과정에서 못 하잖아요. 너무 기본 과정부터 하면은 힘 빠진단 말이죠. 근데 어떻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은요, 응력은 제가 했지만 그냥 여기 있지만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때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보자고요. 23회 요번에 나온 거죠.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뭐로 골라라. 이 박스 문제가 이제 또 유행이라 그랬죠. 자, 기억해 보면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놓아준단 말이야, 문제. 쉬운 것도 하나 톡. 자,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니은에 보면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고정하중과 활하중 지금 신나게 했지만 이렇게 이것도 기본적인 거. 얘는 무슨 하중이에요? 장기하중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에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기동성, 가동성, 경량, 끈막이, 가동성. 이 지문도 무지하게 나온 거죠. 움직이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다 활하중이잖아요. 고정하중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번 보면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어떻게 된다? 이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지문이 그 전에도 한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지하게 쉬웠던 거죠.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란 말이죠. 반응 수정 개수는 어려운 지문이지만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해설도 읽어보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보면은요, 내진 설계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진에 대한 거에서 이제 내진 설계가, 얘도 이제, 벌써 꽤 됐네요. 나는 뭐든지 한 5년 이내 같아요. 이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10회 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거예요. 자, 내진 설계. 그래서 내진이 뭡니까? 그냥 기본소에서 지진에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진벽. 내력벽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게 내진벽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들 다 내진 이거 다 감안해서 설계돼서 준 거예요. 내력벽이면서 내진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진이니까 구조물을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기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진은 이제 그냥 됐고요. 자, 재진이라고. 재진, 그래서, 자, 요것도 그냥 쓰자. 내진. 자, 얘는 내진,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는 견딘다. 자, 지진에 견딘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내진벽 설치하는 겁니다. 자, 얘가, 자, 요렇게 좀 알고요. 자, 재진은 뭐냐면, 제어한다라는 거야. 지진을 제어한다. 자, 제어하니까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 별도의 장치. 자, 그래서, 자, 얘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니까 진동 제어 장치입니다. 진동 제어 장치를 해서, 자, 뭐냐 하면은, 자, 그래서 별도의 장치에서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에서 발생시키든가, 또는 뭐라 그랬어요? 지진력을 흡수한다. 자, 그러니까 진동 제어 장치로 해서 힘을 갖다가 강력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를 하든지, 그러니까 반대 10이라는 숫자로 만약에 왔다 그러면 10이라는 힘으로 제어를 하든지 또는 흡수하는. 자, 이걸 갖다가 제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자, 우리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지진이 땅 속에서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치로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센서가 있는 겁니다. 건물에 센서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센서가 이게 딱 오는 게 알잖아요. 감지를 딱 했단 말이죠. 감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10에 대응하는 힘으로 확 미는 겁니다. 10으로. 그러면 이 건물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또는 아니면은 10으로 쳤으면은 자, 그래서 흡수하는 겁니다. 쫙 흡수. 자,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하든지 강력하게 미는 거. 자, 이게 재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진이라고 돼 있죠. 자, 면진은 뭐냐 하면은 얘는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다. 면진은 뭐냐 하면은 아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하고 여기 지진이 치는데 이 사이를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리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쳤습니다. 치면 오잖아요. 얘는 센서로 감지해서 밀든지 흡수를 하는데 아예 여기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이에 공간. 그게 뭐야?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 오면은 여기는 안 치잖아요. 공간을 만드는 거. 자, 분리한다 그래서 영어로 isol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자, 보면은 구조물과 집안을 분리시켜서 집안 진동으로 해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에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켜서 내진성을 좋게 하는 거. 자, 됐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자, 우리가 면진이라고 한다. 분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진, 재진, 면진에 대한 용어를 자, 여기 써 있지만은 됐고요.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핵심 지문도 좀 보자고요. 핵심 지문에 보면 자, 내진 설계를 할 때 평면이나 인면을 단순화. 자, 우리 단순화. 그죠? 심플한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 좀 그런 애도 사람 비교하지 말고 건물 이렇게 단순한 게 좋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형화. 정형화라는 게 뭐예요? 정형화.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규칙적이래. 좀 비슷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불규칙적인 거 있고 규칙적인 게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되는 게 정형화라 그러는 겁니다. 자, 포멀이라 그러나요, 영어로요? 자, 이러고 또 그다음에 자, 단순화, 정형화. 그다음에 또 대칭.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대칭적이고 비대칭이면 뭔가 이런 것들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말 단순화, 정형화, 대칭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면이나 평면에서 길이와 폭이 지나치게 그죠? 너무 길고 너무 이런 거잖아요. 그 폭하고 길이. 자, 그냥 우리 폭하고 길이일 때, 자, 우리 그냥 보를 그냥 얘기해. 그냥 이렇게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폭이고요. 자, 이게 길이잖아요. 얘는 폭, 너비라고 그러고 요 밑에를. 자, 요거는 뭡니까? 춤이라 그러죠. 춤. 또는 높이. 자, 요런 말들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폭이고요. 자, 요게 높이가 춤이라 그러고요. 얘 길이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비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가느다란 얘기죠. 가느다란 거.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강도와 강성이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자, 우리 이제 이 강도하고 강성도요. 이것도 또 공학에 가면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그냥 강도,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강도 얘기하잖아. 하중에 견디는 힘을 강도라 그럽니다. 강성은 비틀림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강성이 더 한 단계 높은 겁니다. 똑같은 강도, 강성인데, 자, 우리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강성이 더 한 단계 더 위 레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비틀림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에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재 간의 연결이 완벽한 접합부. 그죠? 우리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접합부에서 문제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면은요. 기둥보다는 보가 먼저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게. 자, 기둥이 어떻게 된다? 기둥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기 전에 보가 무너져야 된다.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럼 보가 무너지는 건 보인단 말이죠. 그냥 확 무너지는 게 않고 기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가 먼저 무너져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가 뭡니까? 우리 건물에 보면은 자, 우리 다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밑에 여기 주차하잖아요. 이런 구조들은 그저 봐도 벌써
그죠?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안 좋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전단 파괴가 있고요. 휨 파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전단은 그냥 확 나가버리는, 잘려지는 거잖아요. 전단 파괴가 아니고요. 휨 파괴가. 먼저 이렇게 변형이 휘면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대피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그냥 잘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휨 파괴가 유도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성 파괴가 있고요. 연성 파괴가 있습니다. 연성이란 말이 여기 벌써 2번 나오네요. 여기 지금 연성. 자, 늘어나는 성질이란 말이죠. 늘어나니까 말랑말랑하고. 자, 그러니까 취성은 깨지는 거잖아요. 이 취성 파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말들. 그죠? 늘어나는 건 이렇게 늘어나면서 파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말들도 자, 여기서 추가로 좀 알면 좋고요.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것도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냥 한번, 자, 그죠? 그래서 뭐 충수 2층 이상인 거고, 연면적 2배. 자, 이런 거 좀 외우라고 그러긴 제가 그렇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론에서, 자, 우리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도 이 칠판에 있는 거, 적설, 풍, 그 다음에 지진. 자, 얘가 조금 더 그 중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가겠습니다. 마칩니다.